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매일 과일을 먹는데도 몸이 왜 이렇게 무겁고 다리는 왜 붓고 어느 순간부터 소변의 거품이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예순이 넘어서도 이렇게 믿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한 개로 기운을 보충하고 점심에는 오렌지 주스로 속을 시원하게 하고 오후에는 감을 먹으며 영양을 챙긴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예순 이후에는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과일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50년 넘게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아직은 작동하지만 예전처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필터에 계속해서 칼륨이 많고 당분이 많고 시간까지 잘못 맞춘 과일을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금방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 대가는 단순히 피곤함이나 다리 붓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차고 심하면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순 이후 신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과일은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붓기와 피로를 완화하는 동맹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이 특히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을 끊느냐,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5가지 황금 원칙과 3가지 절대 안전 수칙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두려워하지 않되 절대 가볍게 보지 않도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소변 거품, 부종, 야간요 같은 신호를 겪고 있다면 지금 영상을 끄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신장을 망치고 어떤 과일이 신장을 살리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50년 넘게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돌아온 필터입니다. 지금도 작동은 합니다. 하지만 안쪽의 미세한 망이 조금씩 닳고 예전처럼 촘촘하고 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해마다 조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쉽게 넘겨버리는 신호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야간요가 늘고 아침에 눈꺼풀이 살짝 붓고 저녁이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가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칼륨 포타슘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건강하니 칼륨을 비교적 잘 배출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문제는 고칼륨의 초기 증상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생기거나 숨이 살짝 가쁘거나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믿음이 예순 이후에는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한 선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당분. 특히 달콤한 과일과 주스에 많은 과당 프럭토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몸의 당 처리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일을 너무 달게
혹은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주스를 한 잔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관은 신장으로 가는 관입니다. 관이 약해지고 딱딱해질수록 신장은 더 빨리 지칩니다. 셋째, 탄닌 떫은 성분. 과 잘못된 섭취 타이밍입니다. 탄닌이 많은 과일은 공복에 먹거나 과하게 먹을 때 특히 노년층에서 소화기관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스나 스무디처럼 갈아 마시는 방식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몇 분 안에 여러 개 분량의 당과 미네랄을 한꺼번에 흡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몰아서 때려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신장은 그 순간부터 바로 과부하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순 이후에는 특히 먹는 방식에 따라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과일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의 과일 첫 번째, 감홍시 예순 이후 달콤한 함정. 여러분,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감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감은 부드럽고 달고 향이 좋아서 한 입만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이 뭐가 문제야? 과일인데.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감이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거나 여러 개를 연달아 먹는 습관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가족에게 거의 엎여 오시다시피 병원에 오셨습니다. 극심한 복통, 계속되는 구토,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셨는지 조심스럽게 묻자 어르신은 민망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니까요. 감 몇 개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바로 긴장했습니다. 감에는 탄닌 떫은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도 충분하고 위의 수축력도 강해서 음식이 아래로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위산이 줄고 장운동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 위석, 배조화를 만들 수 있고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결국 막히면서 심한 통증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검사에서 위 안에 꽤 큰 덩어리가 확인됐고 다행히 제때 오셔서 큰 수술 없이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은 훨씬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당장 신장을 찌르는 독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소화기 문제는 탈수, 전신 쇠약,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런 충격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감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공복에는 절대 감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아침 공복은 금지입니다. 여러 개를 연달아 먹지 마세요. 맛있어서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평소에 더부룩함, 변비, 역류, 위험이 잦다면 감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후에 달콤한 것이 당긴다면 감 대신 사과 조금 또는 블루베리 몇 알로 바꾸십시오.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가장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고 드시지만 예순 이후에는 칼륨을 위험하게 올릴 수 있는 과일,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과일 두 번째, 바나나. 아침마다 2개 습관이 심장 리듬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 현장에서 노년층 식습관 중 가장 자주 마주치는 과일이 있다면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바나나를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나고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잖아요. 듣기에는 완벽한 건강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졌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라면 바나나는 조용한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문제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나나의 칼륨이 비교적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칼륨은 원래 신장이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전해질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이 조금 많아도 비교적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더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살짝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겉보기엔 체격도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건강하게 살아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먹어요. 본인은 최고의 습관이라 믿으신 거죠. 하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칼륨 수치는 이미 안전한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계속 드시면 어느 날은 가벼운 탈수만 생겨도 혹은 짠 음식을 조금만 더 드셔도 칼륨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 리듬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나는 당장 사람을 쓰러뜨리는 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쌓이면 마치 시계 안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고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습관은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공복에는 흡수가 더 빠르고 간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양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소변 거품, 부종, 야간요, 이유 없는 피로 같은 신호가 있다면 바나나를 안전한 과일로 가정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2개 같은 고정 습관은 반드시 끊으십시오. 아침에 단맛이 당긴다면 식사 후 약 1시간쯤 지나 사과 반 개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거나 특히 칼륨을 몸에 남기는 성향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는 칼륨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자,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고 잠에도 좋다고 믿는 오렌지 키위 주스, 그리고 각종 과일 스무디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신장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몰아넣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과일 3번째, 오렌지 키위 주스. 과일 스무디 예순 이후 가장 위험한 몰아넣기 방식. 여러분, 바나나가 칼륨 폭탄이라면 과일 주스와 스무디는 예순 이후 신장에 가장 위험한 몰아넣기 과부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에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더라.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신장에게는 이 습관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고 붓기를 늘리고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생과일을 씹어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과일은 씹는 과정이 있고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있어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면 여러분은 신장에 아주 가혹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당과 미네랄을 한꺼번에 흡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컵 한 잔이 사실은 과일 2~3조각, 때로는 2~3개 분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은 그 순간부터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낡은 필터에게 2배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어르신은 딸과 함께 도시에 살며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마셔요.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역류가 심하고 밤에 기침이 나고 잠을 설치고 아침에 몸이 더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드시는지 여쭤보니 저녁 식사 후 거의 잠들기 직전에요. 바로 이 타이밍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에 주스를 마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해 역류와 기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이 깨면 다음날 혈압도 흔들리고 혈관은 더 수축하고 그 결과 신장은 더 피로해집니다. 그렇다면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예순 이후에는 주스 스무디를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특히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반드시 생과일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골든타임은 식후 약 1시간,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콤달콤한 맛이 당긴다면 주스 한 잔 대신 사과 몇 조각,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꿔보십시오. 신장 부담은 훨씬 줄면서도 만족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야 할 과일이 끝났습니다. 다음에서는 예순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신장이 진짜로 편해지는 먹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사과, 배, 블루베리. 하지만 먹는 법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십니다. 그럼 과일은 이제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이 적이 아닙니다. 적은 잘못된 종류,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제대로 고르면 과일이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덜 긴장시키며 붓기와 피로를 완화하는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장을 기적처럼 고치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런 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장의 부담이 비교적 적고 도움되는 작용이 분명한 과일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장과 혈관을 편하게 하는 부드러운 필터막 사과는 지나치게 달지 않고 무엇보다 펙틴 수용성, 식이섬유, 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마치 부드러운 필터막처럼 작동해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혈당이 급격히 튀는 것을 완화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전후의 한 어르신은 늘 피곤하고 소변 거품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공복에 새콤달콤한 과일을 자주 드시던 분이었죠.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사과 반 개를 드시라고요. 가능하다면 깨끗이 씻어 껍질째 씹기 어려우면 얇게 썰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뒤 어르신은 몸이 덜 무겁고 거품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신장이 덜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배, 물을 잘 못 드시는 분을 위한 자연 수분 보충. 많은 어르신들이 야간요가 싫어서 물을 일부러 줄이십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도 있어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소변량을 부드럽게 늘려 씻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물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략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점심 무렵 배 4조각을 자연 수분 보충으로 드시게 했고 저녁 늦게는 피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리 붓기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 신장 미세혈관을 지키는 보라색 방패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을 먹여 살리는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먹기 쉬워서 양 조절도 유리합니다. 저는 보통 한 줌 약 20, 30 정도를 간식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신장이 진짜 쉬는 먹는 법, 공복 금지, 식후 약 1시간 뒤, 저녁 7시 이전에 종료, 하루 총 과일량은 200지 이하, 2번으로 나누기 이미 신장병이 진행됐거나
과거에 칼륨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5가지 황금 원칙, 더하기 3가지 절대 안전 수칙을 정리표처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열자마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딱 10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바꿀 것인가?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면 신장은 내일도 똑같이 혹사당하고 혈관은 계속 팽팽하게 긴장한 채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붓기가 심해지고 숨이 차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순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첫째, 가뭄시은 탄닌이 많아 공복이나 과다 섭취 시 위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고 소화기관을 막아 탈수와 전신 쇠약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는 칼륨이 높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혈중 칼륨이 쌓여 손발 저림, 불안감, 숨참, 그리고 심하면 부정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오렌지 키위 주스와 과일 스무디는 당과 미네랄을 가장 빠르게 몰아넣는 방식이라 신장을 과부하시켜 붓기와 야간뇨, 숙면 방해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만 먹으면 예순 이후에도 비교적 부담이 덜한 기적의 과일 3가지도 있었습니다. 사과, 배, 그리고 블루베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 지도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공복 과일은 금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절대 피하십시오. 둘째, 과일은 식후 약 1시간 뒤가 가장 안전합니다. 당 흡수가 느려지고 신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도 주스도 멈추십시오. 밤에 신장을 야근시키지 마셔야 합니다. 넷째, 하루 과일 총량은 과하지 않게 대략 200g 이하로 잡고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십시오. 다섯째, 가능한 한 생과일로 천천히 씹어 드시고 갈아 마시는 습관은 줄이십시오. 주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3가지 절대 안전 수칙. 이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첫째, 과거에 칼륨이 높다는 말을 들었거나 손발, 저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숨이 찬 느낌이 있다면 과일로 보충하지 마시고 먼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둘째, 신장 기능이 중등도 이상으로 떨어진 분들, 특히 의사가 GFR이 낮다고 말한 분들은 좋은 과일이라도 양을 줄여야 합니다. 기분 따라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혈압약, 심장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 특히 칼륨을 몸에 남기는 성향의 약을 드신다면 바나나, 주스, 달콤한 과일은 칼륨을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자, 오늘 당장 하실 일입니다. 냉장고를 여십시오. 바나나가 있고, 주스가 있고, 오늘 밤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마실 생각이셨다면 멈추십시오. 대신 사과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 베일, 4조각으로 바꾸시고 식후 1시간, 저녁 7시 이전에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에 소변색과 거품을 꼭 확인하세요. 거품이 두껍고 오래 남거나 붓기 야간요, 지속되는 피로가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한 번이 차가운 투석기로 가는 길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예순 이후 건강의 핵심을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내 신장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응급실을 막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